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명태균 씨의 발언까지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한 사람이 친오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그만큼 못 지키고 있다. 가정에서는 못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한 건데 네. 그러면 진짜로 캠프 시절에 명태균 씨가 보고를 받았던 게 친오빠일 수도 있겠다는 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이 캠프 그리고 인수위 대통령실에서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워낙 토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네. 오빠를 비롯한 네. 친정 식구들이 장악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그렇죠. 이제 하나의 의심인 예.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하고 통화 끝난 다음에 곧바로 명태균이 그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 난 뒤 바로 했던 말이 이 전화를 했을 때 여사가 막 대통령을 향해서 꾸짖었다. 오빠가 대통령 맞냐? 자격이 있냐 없냐? 자격이 있냐? 그걸로 봐서는 네. 그때 애초에 나왔던 그 문자 네. 철없고 무식한 오빠 이거는 네. 이제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늘상 오빠라고 해왔던 거죠. 그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니 명태균 씨하고 그때 만난 게 자연스럽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그분을 갖고 지금 정말 무조건 신뢰하는 명태균 선생한테 자기 오빠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색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명태균 씨 말 자체가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9월 이후로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당장 어떻게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예.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장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CBS하고 JTBC 언론사를 상대로 오빠 네. 문자가 나왔을 때 철없고 무식한 오빠 문자 나왔을 때 JTBC에다가는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CBS에다가는 그 오빠는 김진우 오빠다. 네. 오빠다. 하루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명태균 씨 층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속 생각해봐야 될 건 기자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의 혐의자이고 검찰 수사를 앞둔 분들은 기자들 만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뭘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제가 서울의 소리인지 이명수 기자가 개인적으로 올린 영상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서 그 명태균 씨가 뭐 이명수 기자처럼 뭐 이렇게 잘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에 아마 방송국 기자인 것 같은데 방송국 기자에게 굉장히 고압적으로 당신들처럼 방송하면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명태균 씨가 단순히 지금 자기가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검찰의 이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변호인이 꽤 길게 그 뒤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채널 A의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네. 이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이제 프레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것이 뭐였냐면 이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과 나의 녹음 파일은 짜깁기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이제 명태균 씨를 불러가지고 예. 명태균 씨한테 이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 이런 대화를 한 경위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검찰에서 그러면 당연히 명태균 씨는 이거는 짜깁기 한 거다 나는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더 이상 그 부분을 파고들지 않을 거예요. 그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라면서. 그렇죠. 예.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신뢰할 수 없는 누군가 제3자의 녹음 파일이므로 우리가 그 녹음 파일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하는 건 사실 그거죠.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뭐 오늘 그리고 며칠 사이에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들을 살펴보면 JTBC 보도였을 텐데 명태균 씨가 자기 아버지 묘소에 그걸 숨긴 적도 네. 없고 녹음 파일 2,000개, 뭐 자료 2,000개 그런 것도 없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보도 나온 2,000개가 거잖아요.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심지어 뭐 그걸 불태워버리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예.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죠. 저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화장하셨고. 그러니까요. 이거 봐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신뢰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발로 기사가 대통령실 발은 아니죠.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기사가 TV조선에서 하나 나왔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예. 이거 어제 그렇게 보도가 나온 이유를 저는 어제 보도가 나온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증거 인멸을 하겠다는 되게 그 공공연한 말로 읽혔어요. 대놓고. 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바꾼다는 건 우리가 그 볼 때는 그냥 전화까지도 같이 바꾼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원래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 휴대전화 정지시키면 됩니다. 이거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정지만 시켜놓으면 돼요. 바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연락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그 여전히 누군가랑 연락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다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없앤다. 명태균 씨를 수사하다 보면 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럼 이걸 없앤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검찰은 명태균 씨한테 받아낼 말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조사가 오늘 뭐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였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안 하면은 이제 네. 검찰이 이걸로 덮어준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야당의 특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는 근거를 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인멸할 증거가 없다. 증거를 다 없앴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기자회견도 결정이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거 왜 했는지를 다들 지금 의문을 갖잖아요. 도대체 네. 그렇죠. 민심을 수습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염장을 지르려고 한 건지 아니 어제 기자회견은 왜 했냐? 왜 했냐 알아보니까 네. 그 TK 갔다 온 중진들이 예.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TK에서는 그 얼마 전까지 그 갸라고 했대 김건희 여사를 갸가. 그런데 요즘에는 갸가 사라지고 그 기억 다음에 니은 그다음은 디귿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기억이 사라지고 그 다음 수순으로 갔다. 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여론이 나오는데 난 TK 출신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TK 출신의 우리 저 유튜버 중에 이동영 작가라고. 오늘 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동영 4시 작가. 오늘 한 5시 반쯤에 오시는데 이동영 작가님은. 아, 그래요? 네. 4시부터는 방송 시작이고. 그 친구가 뭘 한다고. 네가 뭘 알아? 아니 근데 이동영 작가 예. 말씀이 그분이 이제 정통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 대구 경북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 성평등 흐름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인이 남편을 능멸한다, 그 머리 위에 앉는다, 이건 용서가 안 되신대요. 그 정서가 있대. 좀 오래된 연륜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TK의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팍 꺾여가지고 예. 지난주 19% 전국 오늘 평균이 나온 갤럽은 17%. 예, 그렇죠. 네. 지난주에 19%였는데 그때 TK가 18%였어요. 오늘은 몇 %인지 모르겠네. 17%. 17%가 17%인데 TK만 따로 뗐을 TK가 때는 예. TK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을 텐데 아니 TK는 그래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폭삭 무너졌다는 거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아주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많이 이슈는 안 됐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거든요. 이게 그 어떤 여론의 흐름을 읽고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적어도 70대 이상 TK 정도에서 자기를 지지해 주면은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마저도 무너진다면은 이
기반이 없어 기반이. 그래서 저는 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를 마치 이제 유경수 오. 여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네, 네. 빗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와 같다면 본인을 박정희 대통령이랑 같이 등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TK 지역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TK 지역에 호소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급했구나. 다만 이 말이 먹힐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나온 몇 가지 워딩은 있다고 봐요. 어떤 거죠?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아니요. 그 여사 부인이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 국정농단이 될 수 있냐. 예. 그렇다면은 국어사전 다시 네. 써야 된다.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막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살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국정농단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것만 했으면은 문제가 없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디올백을 받고 말이죠. 예. 그렇죠. 자꾸 공천에 개입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정농단이야. 맞습니다. 그런 행위는 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없었던 일처럼 얘기해버리고 뭐 맞습니다. 단순히 조언한 것 같고 네. 우리가 너 언제 그 조언한 거 가지고 저기 국정농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말들은 저는 계산된 게 아니라 그냥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맥락에서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자기 아내로서 해주는 조언이 어떻게 국정농단이냐라고 했던 맥락이 저는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 짰어 지금 보니까 뭘? 어제 그 기자회견 전으로 네. 명태균이 뭐 다 그거는 뭐 그 저기 녹취한 그 운전기사나 또 최근에 그 폭로를 이어가는 강혜경 씨 모두 다 사적 이익 관계 때문에 부당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저러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본인이 한 제안, 예를 들어 산단이라든지 이런 제안은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것이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도 내가 추천한 것이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뭐 국정 개입, 뭐 당무 개입, 뭐가 이게 연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톤으로 용산과 명태균 씨가 우리는 그냥 제안을 한 거다. 이건 그쵸.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기술이 의심을. 들어갔어. 기술이 네. 들어갔어. 검찰이 법 기술을 쓰는 것 중에 저희가 최근에 본 게 그 최재형 목사 건이에요. 예. 최재형 목사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하는 마음, 하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 하나는 청탁의 마음. 그리고 세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 감사함과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니 이거는 청탁은 성립하지 않겠네라고 이제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청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청탁을 하기 위해 갖고 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당신 청탁 아니야.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기소하라고 예. 했는데 네. 권고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기소를 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는 선의로 예. 선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혹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 보도나 민주당에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것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네. 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검찰 그 공식이 요번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은 저는 다른 거 없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했다고 봐요. 하나는 나 좀 있으면 순방 가. 순방 가기 전에 우리 국내 여론을 좀 다지고 갈게라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검찰에 이렇게 수사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 전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